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 오랜만에 그 문이 열립니다.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신비로운 숲.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짙은 색의 이끼를 이불 삼아 수줍게 자리한 공간. 이것이 바로 이곳을 비밀의 숲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얼음골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이제 바람풍자에 이제 구멍 혈자를 써서 풍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풍혈 지역에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빙하기 때 이제 북반계 식물들이 이제 쭉 한반도로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이쪽에 잔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기후 변화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음골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고 습하다 보니 주변에 이끼가 자리를 잡았고요. 빙하기 때 내려온 북반계 식물을 비롯해 다양한 희귀 식물도 털을 내렸습니다. 보호 야생식물에 해당하는 인가모. 북반계 식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 불리는 희귀식물 월귤. 모두 풍열에서 나오는 냉기에 의존해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식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유지와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발길 또한 잦던 곳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 보호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엔 여러 가지로 멸종 위기에 처한 산림 자원이 많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모습들, 그들의 귀한 모습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약 368개의 오름과 용암 동굴 등 천혜의 환경 덕에 자연 환경의 보고로 꼽히는 제주도. 이곳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원시림 같은 숲을 따라 올라가자 한라산 정상 부근에 끝없이 펼쳐진 평지가 드러나는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제 숨은 물뱅디라는 이제 습지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고층 습원이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되게 풍부하고 그리고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산림 습지는 이제 생명의 이제 보고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도 알려져 있고 람사르 협약에서는 1700년대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이런 습지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소실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지들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소실이 되면 결국에는 산림 유전 자원들이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기후 위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 습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숨어있는 물벌판이란 뜻의 제주말인 숨은 물뱅디. 이름처럼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 지역에 형성된 고산 습지인데다 지표수가 흔치 않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습지다 보니 귀한 생물이 많습니다. 벌판 주변에 형성된 삼나무 군락지를 비롯해 멸종 위기종인 자주 땅귀개와 한국 특산식물인 한라부추, 다람쥐 꼬리를 닮았다는 양치식물 석송에 나도 고사리삼, 바늘 엉겅퀴, 개족도리풀 등 희귀식물을 포함한 490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관리 중입니다. 근데 대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뭐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정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종, 유전자, 산림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목원 정원법에 따른 희귀 특산식물의 자생지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 생육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산식물의 분포지, 또한 주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산림 내 습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효과성 평가를 5년마다 수행하여 외래 식물의 제거, 출입 제한 조치, 보호 대상 수종의 생육 환경 개선 등의 관리 사업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현재 지구의 산림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약 10%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생명의 원천이라 불리는 습지는 산림 감소 속도의 3배로 사라져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에 우리는 우리 산림 중 보호가 필요한 곳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7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 보호하고 있는데요. 현재 DMZ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417개소, 총 1,725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지정되어 있죠. 산림유전자원은 산지 개발이나 불법 채취 등 인위적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 및 그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존해야 할 지역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수목원 등 현지의 보존시설을 통하여 산림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호가 산림유전자원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호가 필요한 또 다른 식물을 만나러 경북 봉화의 청옥산에 도착합니다. 예부터 이곳은 교통이 좋지 않아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엔 귀한 손님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붓꽃과 비슷한 희귀식물인 꽃창포. 꽃송이가 꼬리 모양으로 달려 있어서 이름이 붙은 꼬리진달래. 이 역시 희귀식물로 이곳의 주인입니다. 여기는 해발고 변화와 지형 변화가 급격해서 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게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목이나 만병초 등의 희귀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희귀식물들의 보존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귀한 식물이 많다 보니 이곳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생의 변화를 관찰하고 다른 식물에 방해가 되는 외래 식물을 체크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조사하고 숲을 가꿉니다. 그 결과 이곳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청옥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2017년도에 식물 조사를 수행해 본 결과 454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2019년도에 재조사를 수행해 본 결과 총 601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산식물인 분비나무의 어린 나무 치수들이 발생이 조금 기존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보호 아래 숲은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지금 당장 더 엄격하고 시급하게 보호를 해야 할 식물도 많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초록 바다처럼 펼쳐지는 울진 소광리. 이 숲의 특별한 주인은 금강소나무입니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줄기가 곱고 매우 통직합니다. 조직적으로도 열림폭이 좁고 심재율이 높기 때문에 썩음 현상이나 뒤틀림 현상이 매우 적은 나무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되어 온 최고의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입니다. 덕분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 중이죠. 그런데 곳곳에 하얀 나무 기둥이 눈에 띕니다. 나무 표면도 온전치 않아 보이고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발 고도가 높은 능선부 남사면이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주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의 소강리 지역 기후를 보면 이제 겨울철 적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봄 가을철 강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소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얗게 고사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오랜 가뭄.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껍질도 말라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론으로 넓은 숲을 모니터링하며 고사목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지점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증진 사업을 통해서 하면 속가배기를 30%, 40%, 50%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드론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송이나 능이 버섯을 채취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이제 불법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단속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모니터링한 후 연대 측정까지 하면 고사 발생 시점부터 어떻게 확대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정확한 진단으로 관리도 더욱 수월해지는 거죠. 일단 고사된 소나무는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고사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도 고사될 위험이 있다라고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나무림을 밀도 조절을 해서 소나무 간의 이제 수분 경쟁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고사가 된 이런 인분에서 그 사이에 좀 살아남은 소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나무들을 제가 종자를 따가지고 좀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자 보호가 시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종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자생식물 증식센터인데요. 이곳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희귀식물을 수집해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식물뿐만 아니라 희귀식물 그리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약 4,000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400여 종을 현재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1,400여 종에 대한 그 증식법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일반적인 땅에서 파종이 힘든 식물들은 조직 배양을 통해 증식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연구 중입니다. 그 결과 원래 있던 식물을 기초로 새로 만든 품종도 있고요. 서식지가 파괴된 식물의 복원을 위해 연구가 한창인 식물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화, 산업화를 목표로 연구한 끝에 이제는 시중에서 볼 수 있게 된 식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조차 생소한 많은 식물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이름이 오래오래 불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기후변화 이슈가 워낙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식물 자원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물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이 이렇게 산에서 홀로 그렇게 외롭게 자라가는 식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식물들, 사라져가는 식물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식물들을 자원들을 수집하고 향후 자생지에서 그런 멸종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자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러한 것들 증식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산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산림 생태 탐방 안내소가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인제 전봉산.
한참을 기다린 끝에 사람들이 하나 둘 입장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1번 코스예요? 요거는 이제 2번 코스는 정상에 가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남았으면은 일로 2번 코스로 오셔도 되고, 이건 300m가 더 멀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또 얼마 있어요. 탐방로를 벗어나시면은 안 되고요. 탐방로만 따라가지고 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탐방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은 절대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이곳 전봉산은 국내 자생식물 중 약 20%가 자생하는 곳이자 남한 유일의 원시림이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예전에는 거의 나물밭이었답니다. 거의 뭐 낫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갈 만큼 뭐 여러 가지 나물들이 많이 나서 상당히 뭐 그래서 아마 원시림으로 또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가 뭐 천이 단계에서 극상림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가시면 알겠지만 소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원시림이 느껴지는 곳. 예부터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계곡 주변엔 모대미풀, 호라비 바람꽃 등 이름도 생소한 희귀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의 자랑은 산 정상에 펼쳐진 큰 정원. 곰배령 정상에 끝없이 펼쳐진 정원은 천상의 화원이라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계곡의 물이 너무 예쁘고요. 오는 숲길이 너무 시원했어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중간 이거 일부러 잘라낸 거 아니죠? 이렇게 만들려고.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곳은 원래 찾는 이가 거의 없던 오지였는데요. 그 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통제됐다가 2009년에 개방한 겁니다. 지금은 예약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입산을 허락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관광지로 많이 생각하고 오세요. 네, 그게 좀 아쉬운데 관광지로 인식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놀고 떠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계도도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화도 내시고 뭐 솔직히 막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한된 탐방지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거를 보시면은 저희 곰배령 관광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보호구역임을 좀 알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귀한 산림유전자원. 그래서 이 산림유전자원의 최소한의 보호막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곳 황매산도 그런 곳입니다. 몇몇의 조사관들이 습지가 발달한 곳을 헤치며 뭔가를 조사 중인데요. 근래에 보기 드문 끈끈이 주걱도 자리한 곳. 황매산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랍니다. 여기 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중에 7가지 유형 중에 산림 습지 및 계곡천 유형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산간습지 유형으로 이제 습지식물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밑에 하층에 보이는 진벌이색 그리고 금태 이제 식중식물로 보이는 이제 뭐 끈끈이 주걱이라든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희귀식물이 조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산간습지도 중요하지만 이곳엔 중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자 쑥 들어가는 곳, 이탄층이 있기 때문이죠. 이탄층은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식물의 유해가 진흙과 함께 물밑에 섞여 있는 토양층을 말하는데요. 지구 탄소의 3분의 1을 저장하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탄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고산 지역을 제외하고 이런 산림수본이 발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의 토양을 채취해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희귀식물 자생 여부나 보전 가치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걸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될지 판가름이 날 텐데요. 좋은 결과를 받아 이곳의 많은 식물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지구에 털을 내리고 꽃을 피운 지구의 주인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귀한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줘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산림에는 육상 동식물의 약 80% 이상이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산림청은 산림 유전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지역을 보호구로 지정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물종 감소는 단지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서 결국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